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올해는 진짜로 갓게임의 출시가 엄청난 역대급 해였지만 그와 반대로 개똥게임 출시도 엄청난 역대급 해였습니다. 진짜 어쨌든 간에 게임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멋진 한 해였는데요. 이런저런 게임들을 하다 보면서 갓게임과 망게임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관해서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 합니다. 일단 올해 게임들 기준으로만 본다면 갓게임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바하4 리메이크,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 파이널 판타지 16, 발더스 게이트 3, 아머드 코어 6, 팬텀 리버티, 앨런 웨이크 2, 스파이더맨 2, 뭐 이 정도가 일단 떠오르네요. 와, 나열해보니까 진짜 엄청나긴 하네요. 그리고 나름 평작이거나 평작 이상이었던 게임이라 생각되는 것들은 데드 스페이스, 파이어 엠블렘 인게이지, 하이파이러시, 호그와트 레거시, 옥토패스 트래블러 2, 아토믹 하트,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 시 오브 스타즈, 피해 거짓, 이스텐 노딕스, 산나비 등등 엄청 많죠? 이거보다 더 있습니다, 찾아보면. 물론 이외에 할만했던 게임들도 많았고 플레이하시는 유저에 따라서 각 게임과 평작은 좀 다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똥게임들, 즉 망게임들은 호불호가 거의 없이 다들 재미없다고 느끼시더라고요. 다이의 데모, 아틀라스 폴름, 반지의 제왕 골룸, 레드폴, 포스포큰, 그리고 최근에 나온 소로렌 리버티, 더데이 비포까지 상당히 재미없는 게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디아블로4, 스타필드, 로드 오브 더 폴론 이런 건 언급 안 했냐고요? 얘네들은 은근 똥게임 같아 보이긴 해도 호불호가 좀 있는 게임이긴 합니다. 디아블로는 그래도 어쨌든 간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많고 스토리 모드만 봤을 땐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었고요. 로드 오브 더 폴론은 오히려 이런 변태적인 짜임새가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요 근래 패치로 인해서 상당히 할만해졌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다시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그나마 좀 덜 똥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스타필드는 그래도 할만하다, 엔딩까지 무난하게 봤다 라는 분들도 계셔서 똥게임에서는 뺄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디렉터가 뭔 개소리를 했더라고요. 니들이 게임 개발에 대해서 뭘 안다고 재미가 있니 없니 라고 까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던데 돈 내고 게임하는데 게임이 재밌는지 없는지 그것만 중요하지 그거 외에 우리가 게임 개발을 왜 알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필드는 개씹 똥게임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자막에 한글도 입힐 줄 모르는 컴맹 새끼들이 만든 게임 플레이 해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이죠. 요즘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퀄리티, 엄청 구려 보이는 인디 게임들도 엄청나게 참신한 아이디어와 스토리텔링으로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한 경우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각 게임과 망게임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순히 퀄리티와 그래픽 좋게 잘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각 게임은 당연하겠지만 평작급이나 평작 이상 게임들은 항상 기본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임의 가장 기본 요소는 스토리, 전투, 부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토리가 무난하거나 좋으면 게임의 몰입도를 올려주고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면서 게임을 착착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부금이 좋다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스토리가 더욱 좋아 보이게끔 느껴집니다. 의외로 평타 이하의 작품들이 이 부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회사가 많은 것 같았어요. 부금은 온라인 게임, 콘솔 게임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유저들이 생각보다 음악을 좋아합니다. 온라인 게임은 협동 플레이나 레이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성 챗을 해야 돼서 부금 감상을 좀 덜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하면서 들려오는 부금들이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게임하다가 기억에 남는 부금들은 게임 안 할 때도 다시 찾아서 들어보고 그런 적 없으셨나요?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망게임들은 대부분 부금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명작들은 부금이 웬만해서 다 좋습니다. 심지어 게임이 고만고만한데 음악이 너무 좋으면 게임이 좀 더 재밌다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제 인생 게임 중에 니어 오토마타라는 게임이 있는데 아마 이 게임의 부금이 엄청나게 구렸다면 그냥 재밌는 게임 정도로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투 액션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게임 장르에 따라서 전투가 없는 게임들도 있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다른 모션이나 액션들,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전투 액션의 핵심은 루즈함과 늘어짐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격감이나 모션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어떤 방식의 전투든지 호불호가 있는 거라 그런 건 제쳐둔다고 해도 의미 없는 단순 반복의 전투, 그로 인한 쓸데없이 보내게 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게임을 지루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스토리가 엄청 재밌으면 어느 정도 참고 하겠지만 스토리가 그냥 무난한 정도인데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다면 궁금했던 스토리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싶어지기도 하죠. 앞서 말한 이 세 가지만 신경 쓰고 무난하게 만들어준다면 우리들은 평타는 치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특출나면 각 게임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내 취향이랑도 잘 맞는다면 인생 게임이 되는 거겠죠. 올해 출시한 게임을 예로 들어보자면 피해 거짓, 스토리는 그저 그런 무난맨이었지만 전투는 평균 이상으로 재밌고 부금도 평균 이상으로 좋았기 때문에 재밌게 잘 플레이했으며 시 오브 스타즈 같은 게임도 제 기준에선 스토리가 나름 재밌었고 전투랑
부금은 무난무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타 이상으로 즐겼고요. 이스10 같은 경우에도 전투는 재밌는데 스토리와 부금이 좀 무난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의 균형이 어느 정도 잘 맞춰진다면 무조건 기본 이상의 재미는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들을 망작에 대입해보면요. 먼저 포스포컨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는 별로고 우리가 그닥 공감하고 싶지 않은 주제들입니다. 거기에 부금은 사실상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좋은 음악이 없었다는 뜻이겠고요. 전투 액션은 나름 화려하긴 하지만 무언가 늘어지고 전투를 하면 할수록 루즈해집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게임을 계속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고요. 다이의 데모음도 기존 원작 만화 스토리는 재밌지만 게임에선 컷으로만 때워서 스토리가 재미없다고 느껴지며 스킵을 하게 만듭니다. 그나마 전투는 좀 할만해요. 그리고 역시나 부금은 기억도 안 나고요. 이런 식으로 대입해보면 똥게임들은 다 이렇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아까 제외했던 디아블로4 같은 게임들은 릴리트 나오는 스토리 모드도 나름 흥미진진했고 부금도 무난했고 전투 자체는 재밌기도 하면서 살짝 루즈한 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평타나 살짝 평타 이하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각 게임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 부금, 전투는 무조건 평균 이상으로 다 재밌고요. 그 외에 디테일한 요소들이 정말 잘 다듬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게임을 하다 보면 와 이게 이런 거였어?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아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네? 이런 걸 느끼게 해주고요. 당연한 내용에도 감동받게 한다든지 주인공을 정말 매력적인 성격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주인공에 빠져들게끔 하는 이런 장치들까지도 상당히 디테일하더라고요. 그렇기에 엔딩 봤을 때 더욱더 시너지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게임들은 특히나 플레이 타임, 억지로 늘리는 행위도 잘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 망게임들 회사에서 부금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처럼 플레이 타임에 대한 중요성도 잘 모르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의외로 플레이 타임이 긴 것만 좋아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이 타임 15시간에서 25시간 정도를 가장 선호하는 편이고 은근히 플레이 타임 짧은 걸 더 선호하는 유저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꼭 어거지로 플레이 타임 늘려놓은 게임들은 절대 재밌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게임만 재밌다면 유저들이 알아서 시간 늘려가면서 플레이하게끔 되어 있어요. 구석구석 찾게 되고 서버 퀘스트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려고 하고 말이죠. 각 게임들은 진짜 이런 작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기업 회사나 인디 게임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소규모 인디 게임사라도 재밌는 인디 게임을 만드는 곳은 디테일을 엄청 잘 살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의 게임 이런 것들 말이죠. 진짜 이런 창의성이나 기발한 스타일의 엄청난 게임들은 가끔씩 제가 말한 세 가지의 기본기를 무시하더라도 대작 게임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저 혼자의 생각으로 갓게임과 망게임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혼자 주절주절 떠들어 봤는데요. 물론 예외의 게임도 있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신박한 게임도 있으며 엄청 재밌게 잘 만들었는데 최저가 하나 때문에 똥게임이 되는 아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올해도 정말 게임이 즐거운 한 해였고 이제 22일날 출시할 창세기전만 플레이해보면 올해는 끝날 듯 한데요. 내년에도 더욱더 다양한 게임들이 출시되어서 즐겁고 빡침을 같이 함께 느껴보고 싶네요.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수다 떨 내용이 있다면 한번 쓱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